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The Unreasonable Effectiveness of Deep Features as a Perceptual Metric 이라는 논문입니다. 이게 이 제목에서 unreasonable이라는 단어가 되게 흥미로운데요. 일단 그 제목 자체에서 보시면은 이 딥 피처가 퍼셉추얼 매트릭으로서의 좀 유용성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은 UC 버클리랑 오픈 AI랑 어도비 리서치랑 같이 연구한 논문이고요. CVPR 2018년도에 나와서 아마 좀 돼가지고 많이들 접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PRCB에서 리뷰를 한 적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걸 처음 접해가지고 좀 봤더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서 일단 리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읽어봤는데 그 결론 자체는 약간 싱거운 느낌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좀 논문으로서의 뭐 여러 가지 뭐 가치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게 뭐 나쁘진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. 이 논문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perceptual similarity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지적인 유사도, 흔히 뭐 잘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한 번 더 리뷰를 하자면 그 사람한테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를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어떤 이미지를 준 다음에 이게 뭐 변형된 이미지 이거를 하나 주고 이걸 또 하나 준 다음에 어떤 게 더 원본이랑 비슷한 것 같냐라고 물었을 때 뭐 어떤 거는 이제 가깝고 어떤 거는 멀고 뭐 이거를 이제 perceptual similarity라고 하는데요. 이거를 이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매트릭으로 만드는 게 실제로는 쉬운 일은 아닌데요. 그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L2 놈을 이용해서 그 민스퀘어 에러죠. 민스퀘어 에러를 이용해서 하는 뭐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피크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같은 거를 뭐 그 코딩 쪽에서는 사용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시뮬레리티라고 해서 일종의 코릴레이션 비슷한 뭐 이런 메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. 그 피처 시뮬레리티 매트릭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피처 단위에서 요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사람이 봤을 때는 이 패치 0보다 패치 1에 있는 이 이미지가 더 비슷하게 이제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이제 전통적인 매저들을 사용해 보면 이게 더 비슷하게 나오죠.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지오메트릭 디스토션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픽셀 단위로 혹은 이 로컬 단위로 좀 이게 많이 벗어난 이제 에러가 많고요. 대신 이렇게 블러해져 버리면은 얘는 실제로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은 픽셀 값들은 이제 많이 차이 안 나는 뭐 이런 그 결과를 얻어서 실제로는 이제 얘가 더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레퍼런스 이미지에 이런 게 있는데 뭐 디스토션을 가해서 양쪽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람이 이게 이제 더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도 여기 보이고 쉐입도 잘 보이니까. 근데 그 이제 전통적인 매저들을 이용을 하면은 얘는 이제 물체 자체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 선이랑 이 픽셀 값들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디티브 노이즈가 잔뜩 있지만 이건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보이죠. 근데 이런 블러한 이미지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사람한테 물어보면 얘가 더 가깝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런 매저로 하면 그 거리가 이제 많이 멀게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최근에 딥러닝으로 그 퍼셉추얼 매저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딥러닝에서 나온 어떤 이제 피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사람이랑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실험을 좀 해보자라는 게 이 논문의 주제고요.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컨트리뷰션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라지 스케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. 하는데 그 다양한 디스토션 가하고 퍼셉추얼 그 시뮬레리티를 이제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그 이런 딥 피처의 다양한 딥 피처 타입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트레디셔널 그 매트릭보다 다
아웃퍼폼 하는 걸 보여줬다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 자체만 가지고는 시뮬러리티 매트릭에 큰 영향은 없었고, 결국은 거기에 이제 웨이트들이랑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된다.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, 아무튼 그런 것들을 찾아냈다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새로운 매트릭을 제안을 했는데요. 뭐 이게 굉장히 심플한데 뭐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이 매트릭에서 어느 정도 파인 튠을 했더니 퍼포먼스가 더 나아지더라라는 것들을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그러면 이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그 시뮬러리티 메저를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. 사이코피지컬 시뮬러리티 메저먼트라고 뭐 제목은 달려 있는데, 그 two alternative forced choice라고 해서 이거는 뭐 첫 장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고 두 가지 서로 다른 디스토션을 가해서 어떤 게 사람한테 물어보죠. 이제 어떤 게 더 비슷한 것 같냐, 원본이랑.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2번 물어봐가지고 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고,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는 5번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그 값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미케니컬 터크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이 데이터를 쌓았고요. 그 다음에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해서, 이게 오디오에도 나오는데 아무튼 비전에도 나오는 건 처음 알았는데, 이게 뭐냐 하면은 특정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은 그게 약간의 변화를 줬을 때 사람이 얼핏 딱 봤을 때 같은 거다, 혹은 좀 어느 정도 디스토션이 커지면은 다른데? 라고 느끼는 그게 just noticeable difference거든요. 딱 이제 사람이 느낄 만큼 다른 거, 그거를 매저를 하는 건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의 매저를 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고르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적응해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이런 게 있는데,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은 객관적인 매저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, 이게 짧은 시간 안에 1초에 하나씩 한 페어를 10개씩 보여주면서 그것도 이제 같은지 다른지 계속 찍게 만들었고, 그거를 이제 4개는 진짜로 같은 거, 그 다음에 하나는 완전히 다른 거,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는 디스토션들을 막 넣어가지고 조금씩 달라지게 한 거, 뭐 이런 걸로 구성을 해서 한 사람 그 패치마다 한 세 사람한테 물어봐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면 이거를 구성을 했느냐,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쓸 게 없었느냐라고 보면은 논문에서는 뭐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기존에 있었는데, 이런 것들이 다 mean opinion score, 그러니까 이미지 퀄리티를 이제 퍼셉추얼 퀄리티 같은 걸 매저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좋으냐 뭐 몇 점이냐 물어봐서 이제 mean opinion score를 내는 이런 용도로 주로 쓰였고, 실제로 디스토션의 종류들도 굉장히 적었고, 뭐 이미지 자체도 전체 이미지들을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했던 거라서 이런 퍼셉추얼 시뮬러리티를 매저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는 않았다고 하고요.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 이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버클리 어도비 퍼셉추얼 패치 시뮬러리티 뭐 라는 이거 이제 약자인데, 뭐 그거를 이용해서 저 2AFC 요 매저랑 JND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요 매저들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일단 디스토션을 임의로 가한 것들이랑 리얼 알고리즘에서 나온 디스토션들이랑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디스토션의 종류도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보다 상당히 많이 이제 썼어요. 보시게 되면 어떤 디스토션들을 썼냐 하면은 트래디셔널 디스토션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포토메트릭 디스토션들, 뭐 라이트, 뭐 쉐이딩, 뭐 그리고 뭐 컨트라스트, 뭐 칼라, 뭐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고, 뭐 이제 노이즈 더하고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체커 노이즈들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블러하는 이제 이펙트 같은 거 주고, 그리고 워핑 같은 거, 스페이셜 워핑 같은 거 시키고 뭐 이런 것들 하고요. 그 다음에
JPEG 컴프레션 해가지고 나타나는 뭐 그런 디스토션들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. 그 다음에 CNN 베이스드 디스토션이라고 여기 주어진 거는 이제 그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이제 학습을 시켰어요. 그래가지고 인풋을 뭐 그냥 인풋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냥 원본 인풋으로 하고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하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핑크 노이즈 같은 걸 애드해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하고요. 뭐 여러 가지 다른 노이즈를 애드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노이즈 종류가 파라미터인 거죠. 서로 다른 디스토션 넣어주는. 그 다음에 그리고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서로 다르게 하면 디스토션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겠죠. 그래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로 이제 뭐 이렇게 로스를 다르게 한다든지 뒤에 붙이는 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종류를 다르게 만든다든지 해서 서로 다른 디스토션들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오리지널 인풋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트레디셔널 디스토션들을 이제 막 가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디스토션들 막 가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. 그리고 CNN 베이스드 이제 디스토션 만들면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런 블러한 이미지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상한 요런 것도 텍스처가 이상한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. 하여튼 요런 디스토션들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는 트레디셔널 어프로치들이랑 CNN 베이스드 디스토션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뭐 두 개를 섞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는 그러니까 그 예. 네,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용으로는 요런 그 트레디셔널 어프로치, CNN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이용한 디스토션들을 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리얼 알고리즘에 있는 그런 이제 디스토션들을 더 추가를 했어요. 예를 들면 뭐 슈퍼 레졸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레임 인터폴레이션, 뭐 비디오 디블러링, 뭐 그 컬러라이제이션 뭐 이런 알고리즘들을 돌려가지고 실제로 나오는 디스토션들을 이제 그 추가로 여기 밸리데이션 셋에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그 just noticeable distortion, difference를 매저하기 위한 데이터셋은 트레디셔널 디스토션이랑 CNN 베이스 디스토션만 적용을 해서 이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숫자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퍼셉츄얼 매트릭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저자들이 부른 이름은 Learned Perceptual Image Patch Similarity Metric이라고 있는데 이런 딥러닝 네트워크가 쭉 있으면 주로 이제 CNN 아키텍처겠죠.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제 그 레이어에 나오는 아웃풋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디스토션 된 이미지에 이제 네트워크 통과했을 때 여기 이제 액티베이션들이 쭉 나오면은 두 개를 노멀라이즈해서 서브트랙션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브트랙션하고 서브트랙션한 거를 웨이티드 서메이션 해가지고 이제 그 디스턴스 메저를 하는데요. 이게 그냥 디스턴스 메저 할 때는 웨이트가 1이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을 이제 좀 시키는데 이제 리니어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W만 학습을 하는 경우고요. 그 다음에 튠이라고 여기 논문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요 네트워크들 프리트레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파인 튠을 하는 거죠. W 학습하고 나머지 요거 파인 튠을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학습을 시키는 걸 튠이라고 했고요. 그리고 스크래치라고 표시된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이게 프리트레인 네트워크가 없는 예를 들어서 VGG 넷이다 그러면 그냥 가우시안 랜덤 가우시안 웨이트로 이니셜라이즈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퍼셉추얼 매트릭으로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요 세 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요 디스턴스 메저 가지고 그 just noticeable difference를 메저를 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다르다 같다 하면 스레셜드 정하면 이제 다르다 같다 요거를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2AFC 요 처음에 얘기했던 요 메저를 하는 거는 다시 또 클래시파이어를 하나를 학습을 해요. 그래서 요 디스턴스 메저가 D0, D1이 하나가 나오면은 심플한 네트워크를 하나를 통과시켜서 이게 어떤 놈이랑 같다.
0이랑 같다, 1이랑 같다.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죠. 그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다시 트레이닝 해가지고 얘로 가지고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험을 저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조롱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그 이밸류에이션 섹션에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놓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. 논문에서. 그래서 이 로레벨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트레디셔널 어프로치들인데요. 이 로레벨 매트릭들이 얼마나 잘 이제 그 동작을 하냐,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들이 얼마나 잘 동작을 하냐 비교를 해보면 일단 뭐 L2놈, 그 다음에 뭐 SSIM, Structural Similarity, 그리고 Feature Similarity,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논문에 나오는 또 트레디셔널 어프로치인데요.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휴먼 퍼포먼스가 이게 100%가 아닌데요.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. 예를 들어서 5번 물어봤는데 이게 4명은 0번이 이제 원본이랑 같다라고 했고 1명은 1번이 원본으로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80%거든요. 근데 이게 정답이 그러면 1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80%인데 이 논문에서는 사실은 정답이 0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80%인데 사람이 맞춘 확률이 한 명이 틀렸고 나머지가 맞았다라고 하는 거지만 근데 그 본 논문에서는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더 비슷한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번 샘플이 비슷하다라고 한 사람이 80%면은 그 0번일 확률이 80%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. 그리고 1번일 확률이 20%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결과가 0번으로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뉴럴넷의 아웃풋이 0번으로 리턴을 했으면은 맞은 확률이 이제 80%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사람들 아웃풋이 이제 0.8 대 0.2로 나온 거잖아요. 그래서 그 확률 곱하기 expectation 계산을 하면 0.8 곱하기 0.8 더하기 0.2 곱하기 0.2 해서 이게 70 몇 %거든요.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휴먼 퍼포먼스가 100%가 아니에요. 아무튼 뭐 어찌됐건 휴먼 퍼포먼스가 이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레벨 피처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낮죠. 그거에 비해서. 근데 이제 여기에서 랜드넷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그 CNN 네트워크를 하나를 딥넷을 하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웨이트를 랜덤으로 주는 거예요. 그랬더니 얘네들보다 약간 낮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조금 낮지만 그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제 CNN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온 피처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피처들 가지고 퍼셉션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버전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언슈퍼바이즈드는 여기 케민스 클러스터링 같은 거를 이제 한 게 하나가 있고요. 클러스터링 해서 나온 그 피처들 클러스터링을 학습을 해서 나온 그 네트워크의 피처들 가지고 시뮬러리티 매저를 하면은 얘네들보다 훨씬 높고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이런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시킨 네트워크에서 해본 거고요.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파이어죠. 클래시파이어들 가지고 학습을 한 것들 보면은 다 얘네들보다 높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매트릭에서 얘네들은 그 매트릭에서 W를 그냥 1이라고 놓고 그냥 그 디스턴스만 매저한 거고요. 얘네들은 디스턴스 매저한 것에서 학습을 이제 한 거죠.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W 웨이트를 학습을 시킨 거고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얘네들 네트워크의 웨이트들 없이 from scratch부터 학습을 한 거고 얘네들은 기본 얘네들 웨이트를 가져와서 파인튠 한 거고 했더니 파인튠 하고 뭐 이렇게 학습을 좀 더 했더니 매트릭만 학습했더니 더 낫더라 이런 결과를 좀 얻었고요. 그리고 뭐 아무튼 지금 요 질문들 얘기를 안 하고 쭉 이 그래프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예.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에
이제 학습이 돼야 되냐. 굳이 클래시피케이션에만 학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태스크들, 뭐 클러스터링, 그리고 뭐 그 제너러티브 모델들, 뭐 혹은 다른 태스크들에 대해서 학습한 이런 피처들도 다 트레디셔널 어프로치들보다 다 좋았다. 그리고 매트릭을 학습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매트릭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더 낫게 됐다.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월드 시나리오에 이제 또 적용이 가능하냐 해서 이 리얼 알고리즘들인데요. 여기에서는 리얼 알고리즘에서 나온 디스토션들에 대해서도 이 기존의 이 트레디셔널 어프로치들보다 다 괜찮을까라고 본 건데 일단은 다 괜찮죠. 그리고 이제 요 앞에 거랑 약간 다른 점은 지금 여기서 학습을 좀 더 한 경우에 보면은 이 지금 제시한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약간씩 좋기도 하고 그런데 좀 굉장히 좋지는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그 밸리데이션 셋을 보면은 리얼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그 트레이닝 셋에는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약간 이 디스토션들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에 약간은 오버핏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요 그림이 그 저자의 포스터에서 가져온 건데요. 이게 지금 앞에 그림을 다시 그려놓은 건데 보시게 되면 뭐 비슷한 경향을 보이죠. 하여튼 이 앞에 거는 그렇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저게 트레이닝을 좀 더 했을 때 더 괜찮아질까? 이거에 대해서 앞에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네. 지금 보시면은 오프 더 쉘프라고 돼 있는 게 원래 그냥 트레이닝 네트워크 스키즈넷에 나온 피처들 가지고 시뮬레이트 매트릭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프로즌이라고 한 거는 이 W만 학습시켰을 때 좋아졌죠. 일단 그러니까 웨이트 썸할 때 W 그 웨이트를 학습을 하니까 좋아졌고요. 조금씩은 다 좋아졌어요. 그리고 이제 파인 튠을 더 해보니까 좋아지냐? 조금 좋아졌고 이거는 오히려 조금 나빠졌고요. 얘는 좀 더 좋아졌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보였고요. 얘 같은 경우는 포스터에 있던 건데 요 논문에는 없었는데 포스터에 있었는데 아마도 컨커런트 워크이라고 비슷한 어프로치가 같은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매트릭을 학습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지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뭐 좀 설명하고 있는 질문은 그 매트릭이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다른 퍼셉추얼 태스크들이랑 대답은 yes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요 매저 있죠. 2AFC 요 매저들의 퍼포먼스들, 네트워크들의 스코어들을 가지고 다른 놈들이랑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요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. 그래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얼마나 되는지 보면은 이제 just noticeable difference랑은 굉장히 92% 이상 코릴레이션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요 두 개는 뭐냐면은 파스칼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2007년인가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데이터베이스로 클래시파이어 학습한 그런 이제 퍼포먼스 이제 얘 클래시파이어의 퍼포먼스랑의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그 디텍션 알고리즘 학습했을 때 디텍션 퍼포먼스랑 이제 비교한 그런 코릴레이션 계산을 했는데 이 디텍션이랑은 크게 코릴레이션을 이제 깊게 보이진 않는데 얘네 두 개끼리는 굉장히 큰 코릴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그림에서 두 축은 이제 가로축은 just noticeable difference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일종의 디텍션이잖아요. 이 디텍션인데 그 ROC 커브 같은 거를 그려서 그러니까 false detection 뭐 디텍션 레이트 해서 이제 아래쪽 면적 그러니까 F 스코어 비슷한 거죠. 그래서 그 스코어로 이제 본 게 가로축이고요. 이제 세로축은 요 두 개 A가 맞냐 B가 맞냐 B가 가깝냐 그거 가지고 이제 에큐러시 계산해 가지고 쭉 보시면은 이제 요 빨간 동그라미들이 이제 로레벨
시뮬레리티 메저들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밑에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뭐 의외로 랜덤 네트워크가 이 지금 요 메저가 꽤 높게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. 그 just noticeable difference는 좀 낮은데 요거는 좀 높게 나오고, 그리고 나머지들은 쭉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두 개가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, 그 특히나 요 지금 제한된 요런 트레이닝으로 좀 더 파인튠 된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위에 분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 그 이 로레벨,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매트릭이랑 딥 피처를 이용한 매트릭이랑 서로 이제 그 디스어그리하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 그림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이겐에서 나온 그 피처들을 가지고 그 시뮬레이티브 매트릭을 했을 때 굉장히 다르다라고 했던 게 요게 있는데, 실제로 그 스트럭처럴 시뮬레리티를 가지고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났던 거예요. 결국 이제 블러가 굉장히 있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었고, 반대로 이런 쪽에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이미지가 굉장히 흡사한데, 실제로 쉐입이랑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흡사한데 스트럭처럴 시뮬러리티를 매저를 해보면 굉장히 다르다고 이렇게 나오죠. 실제로 이 색깔도 좀 차이가 나고, 그 다음에 뭐 요런 스트럭처도 좀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. 하여튼 요런 데서 그런 이제 차이를 발생을 시키는데, 특히나 요런 블러에 굉장히 센시티브 하더라. 딥 인베딩, 딥 피처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굉장히 심플하게 빨리 끝나는데요.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, 일단 이 논문에서는 그 휴먼 퍼셉추얼 시뮬러리티를 이제 매저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제안을 이제 했다. 그 다음에 그 딥 피처를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랑 태스크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다 해봤다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딥 피처들이 이제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그 시뮬레이티 매트릭을 전부 다 아웃퍼폼 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리포트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결과가 사실은 이제 그 퍼셉추얼 메저로 VGG 뭐 피처들 이제 뭐 많이 쓰기도 하고 하는데, 여기에 VGG 네트워크에 딱히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딥 아키텍처들이면은, 그리고 딥 아키텍처이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슈퍼비전, 예를 들어서 뭐 언슈퍼바이즈, 세미 슈퍼바이즈드, 셀프 슈퍼바이즈드 뭐 이런 어떤 종류의 태스크라도 딥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해가지고 써보면은 다 비슷하게 이제 되더라라는 거를 리포트를 했고요. 이게 조금 이런 점들이 사실 unreasonable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뭐 그런 계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. 그리고 perceptual similarity가 사실은 이 deep visual representation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공통된 그런 특징들이 아닐까?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할 수 있는데, 그 네트워크가 뭐 어떤 굉장히 챌린징한 비주얼 프리딕션을 하거나 모델링을 하는 그런 그 러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세상에 대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 배워서 퍼셉추얼한 판단에 굉장히 잘 맞게 뭐 이렇게 되더라 하는 뭐 그런 얘기. 그 다음에 그 피처가 굉장히 스트롱하면은,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에 굉장히 스트롱하게 이렇게 학습이 되면은 그게 퍼셉추얼 시뮬러리티도 잘 만들어주더라.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럴 거다라고 하고 쓰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라는 거를 이 실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밝혀주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어떤 피처가 굉장히 시만틱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휴먼 퍼셉추얼 비헤이비어도 굉장히 잘 모델링을 하더라. 뭐 이런
얘기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. 굉장히 짧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30분 걸리네요. 아무튼 이상입니다.